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온 박사입니다. 오늘은 몽골 제국 쿠블라이 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쿠블라이 칸은 할아버지 징기스칸이 한창 몽골 제국을 호령하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내었던 1215년 징기스칸 막내 아들인 툴리의 게레이트부 출신의 설각탄이 백기 사이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몽골이 금나라를 멸망시킨 뒤 오고타이 칸은 툴리에게 회복지역을 주었습니다. 쿠블라이도 이때 한 지역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젊은 쿠블라이는 통치 경험이 없어 몇몇 관리들에게 통치를 맡기고 영지를 떠났습니다. 그동안 부패한 관리들이 세금을 쥐어짜서 백성들이 탄압하고 영지가 한패화되는 시경이 일어났습니다. 쿠블라이는 영지로 돌아가 한동안 고생하며 영지를 복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쿠블라이는 중국의 여러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승려를 카라코롬으로 불러 이들 아들을 창기의 교육도 맡기는 등 친중국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1954년 쿠블라이는 몽케칸의 명령을 받고 운남 지방의 대리국을 정벌하여 남성의 침멸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쿠블라이는 먼저 사자를 보내 한국을 번영했으나 대리국의 탄시 엉정은 사자를 죽이고 항전하였습니다. 쿠블라이는 1154년 대리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대륙에서는 몽골이 자신을 죽였음에도 몽골 제국의 전통과는 달리 대량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몽케와 보수 세력의 견제는 계속되어 1258년 남성 원정의 초반에는 원정에서 제외되는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자위군을 이끌고 있었던 태무케 와치긴 가문이 다가 찰과 약탈 문제로 몽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냥 자기 영지로 되돌아가자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쿠블라이가 그 자리에 임명되어 남성 원정에 참여했습니다. 몽케는 1258년 3월에 성도를 점령하며 사천 지방 일부를 점령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59년 8월 쿠블라이가 전쟁에 도착하기 이전에 붕을 죽었습니다. 쿠블라이는 몽케가 죽었음을 알았는데도 계속 전경반의 주요 도시였던 압주를 공격하였습니다. 압주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사도와 여문덕의 군대가 입주로 지원을 오기 전 장성의 군대만이 악전고투하고 있었습니다. 영의시는 몽골군이 장령실이 이끄는 군대에게 폐사했고 장성 이후 쿠블라이에게 항복하겠다고 하여 쿠블라이가 물러났습니다. 이를 튼탄 장성은 주성의 민가를 철거하는 등 방어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후 강릉은 고다리 제물로서 제물로 오자 몽골군이 공격했으나 고다른 계략으로 몽골군을 공헌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가사도가 도착한 뒤 쿠블라이의 공격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쿠블라이로부터 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압주성 내의 사상자가 13,000명에 달하는지 비밀의 쿠블라이에게 접촉하여 장강을 경계로 국경을 나누는 대신 몇명 남성이 막대한 세패를 바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쿠블라이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한족 출신 참모인 흑경이 몽케칸의 정리 등 할 일이 많다고 진언하여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가사도의 평화협정을 맺은 뒤 철군을 하였습니다. 1271년 수도를 몽골군 카라코롬에서 중국부 부의대도 대령 옹기의 이름을 대원이라고 정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징기스칸을 태조, 아버지 툴루이를 예종,
예정으로 출정하며 큰아버지들인 주치, 자카타이, 오코타이, 여기도 각각 항백구, 태정이라는 제호를 올렸으나 또한 사정 기크칸에게는 정정, 행인 몽케칸에게는 헌정의 모를 올렸습니다. 이 복식이나 그래도 대다 중국시로 바꿔 중국시 황제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징기스칸이나 다른 유목적 것들이 정규민족과 엄격선을 긋고 문화적으로 섞임을 그렸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인구와 경제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였습니다. 안정적으로 중국을 침몰하고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듯합니다. 즉 위체는 반대편 몽골 귀족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남성쟁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당한 오랫동안 남성쟁물을 위한 수군을 준비하고 혼란하는 등 전쟁 내내 군사력 증강 기간도 길었습니다. 실제로 필수를 다 써도 영향을 공략하지 못했고 결국 홀라구에게 도몰 챙기 요청에 파견된 일산 기술자들이 만든 공성 병기를 동원하여 겨우 점령하였습니다. 한편은 쿠블라이 칸의 군대가 양양 공방에서 일부러 힘을 보존하면서 포위전만 질질 끌어 물자를 가다는 이런 작전을 썼습니다. 전투 기간 중 중단된 적도 있으며 서로 시장을 연 적도 있습니다. 성 안에는 올 것이 떨어져 군여자들을 내보는 것을 승인하고 보호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부터 몽골군은 많이 피를 흘리는 것보다 육놈이 서로를 철저하게 봉쇄해서 상태를 말려주기는 전술을 대가했습니다. 반면 남성적으로 증명반대 입장이라 어떻게든 양령을 지켜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수많은 장로들이 몽골군의 포위를 뚫어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들이 포위막을 뚫어 물자와 병사를 전달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런 필사적인 남사물의 의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 몽골군이 안백은 포위막을 유지하지 못하게 했지만 이것도 후반에 가서 수군을 제대로 구축한 몽골군에게 패배한 길이 잦았습니다. 쿠빌라이칸은 동생 홀라구에 보내준 일선 기술자들이 만든 공성병기에 힘입어 본성을 함락시키고 양양성의 마지막으로 항복 건조를 하여 양양성주였던 영원한 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양양이 함락된 뒤 남성의 방어체제가 무너져 몽골군은 파축시설한 남성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실제로 몽골군은 포위전을 하면서 거의 피해를 입지 않는 반면 남성은 포위망을 뚫기 위해 수많은 병사들이 전멸하고 물자를 쌓아야 하였습니다. 몽골군이 포위 전쟁의 효과를 거둔 셈입니다. 양양 공정에도 몽골과 남성이 이토록 집중한 이유는 이것이 남성의 가장 중요한 요청지였습니다. 형제문서에 나오듯이 양양을 비롯한 형제 지역을 국제공업과 남영국을 연결한 중심지였습니다. 남성의 수단이 이만을 중심으로 강남은 하천과 호수의 습지가 많아서 직접 공격하기엔 몽골 기병이 힘을 발휘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양양을 뚫어야만 순조로운 진격이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였습니다. 1676년 마침내 남성의 수도 이만을 함락에 멸망시키고 조시 함정을 되돌아 불러와 나름대로 고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아있었던 전당 어린 황제를 데리고 도교하였습니다. 남성의 전당은 홍콩 근처의 에산이라는 섬에 요새 행궁을 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1279년 어려진 장대한 에산 전투를 끝으로 남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순수 이민족 왕조로서 역사상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하였습니다. 북방 민족의 피가 섞인 한족이 세운 통일 왕조로서는 son나라와 당나라가 있습니다. 순수 이민족 혈통에 세운 통일 왕조는 원나라가 처음입니다. 쿠벨라는 중개의 학교 모욕함 문화를 건설하고
과학과 예술을 지원하면서 온 제국을 크게 명성시켰습니다. 쿠빌라이는 미얀마, 베트남, 사할린 등을 침공했지만 완전히 점령을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칭신만하게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자발성과 베트남으로서의 침공 및 두 차례 일본 원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편 쿠빌라이의 일칸국은 십자군과 동맹을 맺어 이집트의 남녀코 왕조에 대항하라고 했습니다. 쿠빌라이 통치 아래 온 제국은 맹실공의 세계의 중심이 됐습니다. 연해는 전 세계에서 온 사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내부적으로 끝내 나누게 됐습니다. 오고타이 칸의 손자였던 카이드 칸이 반는 쿠빌라이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아리크 북하의 계승을 선언하고 쿠빌라이 칸을 찬탈자로 비난하여 난을 일으켰습니다. 1276년 쿠빌라이는 사람 나루 간에 대해 대본을 주 헌정을 보냈습니다. 신 아리크 북하파 장수들이 전쟁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가난을 깁자급 관계 남겨버리고 카이드에게 붙어버렸습니다. 1276년 카이드가 예수 드셨던 카라코람으로 진군에 왔습니다. 쿠빌라이는 명장 파얀을 발견하여 카이드를 격파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1287년 카이드가 동방 사망가들과 결탁하여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쿠빌라이는 먼저 동방 사망가들을 멸망시키고 카이드를 상대하여 서쪽으로 갔습니다. 쿠빌라이가 동쪽에 있는 사이 카이드는 무시한 전황을 유지했지만 쿠빌라이 본군이 징계해보자 동국인 오고타이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카이드의 세력이 점차 위축되었지만 동서 두 칸의 내전은 쿠빌라이가 죽은 뒤까지 이어졌습니다. 깁자크 강국, 차카타이 강국 등이 모두 밤쿠빌라이 파였습니다. 지금의 중동 지방을 지배한 일칸국과 그만 집결을 위하 마하마드가 남설을 되자 좋은 세신들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축제동은 술을 마시는 통에 대도의 모든 술이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민심이 이런 지경이자 쿠빌라이 칸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왕자가 아흐마드를 죽이면 뭔가 까닭이 있다. 그다음에 아흐마드가 간신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의 시신을 그래도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흐마드가 죽었지만 그의 공당들은 처리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잔당은 방경을 준비하여 곧바로 황태자 친김에게 황위를 물려주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권력이 아역하면 쿠빌라이 칸에게 이런 상소를 올리면 그야말로 사자의 고통을 뽑는 계기였습니다. 이 상소의 폭발력을 우려하여 어사대와 우순상 안동은 상소를 감춰놓고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드의 전장들이 이걸 눈치채고 쿠빌라이 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대노하여 안동에게 추궁하였습니다. 안동이 아흐마드의 전당이 모하민이 들으면 안 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쿠빌라이 칸 안동에게 그럼 그대의 죄는 어떤 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안동은 죄는 인정하지만 이건 태자를 모해하기 위한 음모이면 이것은 속으신다면 천하가 혼란해질 것입니다. 안동의 간절한 충원에 쿠빌라이 칸은 군도를 사귀고 아흐마드의 전장들을 모두 처벌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전쟁권하던 친긴 태자는 병을 얻어 오래지 않아 43세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이후 황실의 내부 분열은 제거하면 서양에 대한 태자 친김의 죽음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편 쿠빌라이 시샤의 몽골인 남성 지역의 근질근 제향 때문에
남성의 한족 위민들을 최하위 단계로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인을 살해하면 무조건 사형이었습니다. 생모기를 죽이면 중국 돈 80냥을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한족을 죽이면 낙이 2마리만 물어주면 되었습니다. 또한 물자를 지마를 뜯어 한족은 생모기마다 2배 이상 많이 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족 지역에서는 키운 말이 희가 말렸습니다. 오히려 한족이 기르는 말은 아주 희귀해 고가에 팔렸다고 합니다. 또한 한족에 대한 무기 소지 금지, 종교 집회 금지, 무술 교육 금지, 야간 통행 금지, 시장 개설 금지, 사냥 금지 등 각종 제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식가구를 하나의 가구로 묶고 몽골인 갑주를 두어 한족들을 감시하게 하였습니다. 갑주가 명령한 그 안에 백성들은 음식에 든 돈, 여자 모두 바쳐야 하였습니다. 훗날 한족들이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무너뜨린 가장 큰 이유가 몽골이 갑주들이 부린 횡포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런 주제에 몽골은 남성을 전무라고 봐서도 남성 제익을 제도 장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남색이 멸망한 지 70년 만에 1350년 때부터 남부에서 홍건적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는 강남에 대한 통제를 아예 성시하라고 말했습니다. 세도 셋째 셴첸칸 쿠블라이는 79세에 죽었습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처럼 오래 살았던 탓에 황태자 친김이 죽고 선장이 성정 올제이 득한 태무르가 뒤를 이었습니다. 고려의 고종은 몽골이 침략 끝에 더 이상 강제력 의사가 없음을 전하기 위하여 태자 왕전을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항복을 하던 중에 사천의 조우산에서 목격하니 죽었습니다. 이때 왕자는 쿠블라이 진정으로 갔습니다. 의계자의 자리를 놓고 아리크 국가와 내전 중이었던 쿠블라이가 자기 대간주로 지휘를 하려고 일부러 쿠블라이에게 접근하다는 설도 있으며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마주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 도중에 내전이 일어났다는 정보를 모르는 채 가장 가까운 쿠블라이 측에 항복의사를 전달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훗날 온종일 즉위한 왕자는 쿠블라이와 회담하여 영웅 전쟁을 끝내고 강화 제국을 재결한 뒤 돌아와 무신 정부를 정식시켰습니다. 후에 왕권이 무신 정부에서 왕권을 회복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때 쿠블라이는 고려를 거부로 그 자체로 생각하여 탐태전도 정하지 못한 고려의 우선이 항복했다가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아리크 국가와 대권 경쟁 중이었고 정통성이 측면에서 아리크 국가 쪽이 우위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에 벌써 무려 30년이나 지원하고 있었던 고려가 제벌로 그 나이에 와서 항복했으니 상당한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즉 대외적으로 쿠블라이 쪽은 계승자로 뽑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때 쿠블라이는 고려 수술단을 함양하며 대접하였습니다. 이들이 고려 본국으로도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호위 병력을 상당수 붙여버렸다고 합니다. 다만 가디안이 침입 당시 고려군이 속절없이 당하는 모습을 보이자 고구려가 감량하다고 했건만 고려는 어찌 이리도 나약하단 말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상 쿠블라이 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려 원정이 직접 쿠블라이 칸에 가서 항복을 하는 과정이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우리는 고려가
부마국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 쿠블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데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